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국민권익위가 전수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힌 여당 의원 12명 가운데 억울함 호소하는 이번에는 김혜재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혜재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권익위가 지적한 의혹이요. 이게 이제 명목이 부동산 명의신탁인데 권익위가 이거 잘못 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잠실 집을 실질적으로 팔고 등기 이전해주고 매매대금 받고 모든 게 세금까지 내고 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는데 권익위에서는 제가 집을 판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말 좀 황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근저당 설정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팔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바로 치를 수가 없어서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받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해지를 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잠실 아파트는 허가 규제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전부 들고 와야 이 집을 살 수가 있고 집 산 사람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인이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 잔금 들어오는 날짜하고 이쪽에 들어오는 날짜가 맞지를 않아서 2달 그 간격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그거를 마치 제가 실질적으로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권익위에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이제 권익위에서 이걸 오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수자가 그 매수자 상황 때문에 요청한 그런 데서 생긴 그런 일이군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집을 이제 빨리 팔아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총선 과정에서 2주택자였기 때문에 1주택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LH 사건이 터지면서 부동산 다주택자 처분 지시가 당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팔려고 작년 6월부터 이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는데 계속 매수자 확보가 안 돼서 고생하다가 이제 3월에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매수자와 이전에 아신다거나 특별한 관계라거나 친척이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뢰한 중개업소가 있고 그 매수자는 다른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이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만일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굳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별도로 해가지고 할 리도 없고 한 군데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이 매매대금 수수 없이 명의만 바꿔놓은 거 아닌가 1인조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통장 매매거래 수수 내역이 기재된 통장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하셨죠? 그래서 그 잔금을 받은 거를 아직도 제가 정기 예금으로 해서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이거는 권익위에서 잘못 짚은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그 통장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동안 요청한다든지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권익위에서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권익위에 제출한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돼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등본에 보면은 근저당이 설정되고 말소된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면은 충분히 이거는 해명이 되는 거다. 이리 생각을 하고 제출을 했었더니 아마 그 실질적인 매매대금 수교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매매대금 거래 내역을 전부
그 공개를 하고 예. 권익위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통장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권익위에서 더 이를테면 요청을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본다든지 이걸 못한 그 사정이요. 조사를 권익위가 지금 5월 13일까지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그 권익위에서 당을 통해서 저에게 자료 요청 들어온 게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또 지역구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왔다 갔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바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 금융거래 내역은 미처 그거는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확인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하면은 재차 그 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그거 바로 떼다가 바로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확인 요구 없이 바로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당에서도 이제 그게 왔으면은 좀 확인을 했으면은 바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조치 없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혜재 위원님께서는 권익위가 그 즉각적인 뭐 철회, 정정한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권익위에서도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부실조사라는 말씀인가요?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 보면 명백히 나와 있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나와 있고 매수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그러면 그거 보고 확인해 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데 전혀 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력히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장 내역 그 매매대금 교부된 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권익위에다가 아니 도대체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이게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이 확인을 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니까 그거 철회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어제는 이거를 담당한 권익위의 상임위원이 있어요. 이분이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좀 억울하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정식으로 철회 요청을 하려고 제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두 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어제 이제 국회에 출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협력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부르다가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수사 의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더구나 수사 의뢰를 이리 함으로 해서 우리 당에서는 탈당을 해라고 이렇게 하고 뭐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권익을 보호를 해줘야지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나. 당장 좀 거기에 말씀을 드려서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상임위원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통화가 돼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명백하게 그 권익위에서 결정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결정을 이제 번복을 해야 된다. 추가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해명이 됐는데도 계속 그 번복을 안 하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철회할 수도 있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검토하겠다는 그 대답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 의뢰할 때는 예를 들면 추가 자료가 안 나와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충분한 자료가 나와서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 부분을 오해가 풀렸으니까 수사 의뢰한 거 이제 철회한다 이렇게 공문 하나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아주 쉬운 일이라서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법적 대응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얘기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한테도. 저로서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탈당 권유가 나오고 또 제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일이 되면은 권익위가 그 권익을 보호를 해줘야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때 구제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예. 그거 취소해서 해주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상임위원한테 호소도 하셨고 그리고 그 수사 철회 검토하겠다 이런 답도 얻으셨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 당에서 요구하는 탈당 권유 이거는 뭐 받아들일 생각이 당연히 지금 없는 상황이시겠네요. 예, 우선 이제 오늘 중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자회견을 예. 하려고 하는 거는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잘못돼 있고, 예. 그다음에 판단도 잘못돼 있어서 이제 국민들은 우리 당에서는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셔서 네. 정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국민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거 예.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오픈을 우선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이제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 네. 국민권익위 판단이 잘못됐는데 그 판단이 옳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하고 하는 조치라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하고 네. 당 지도부에도 탈당 권유한 것 자체를 예. 철회해달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이 권익위에서 저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요. 예.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예. 그 최고위원, 우리 국회의원 최고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김주영 의원만 빼고 다 예. 일일이 전화를 해서 네네. 이게 억울한 점을 소명을 했고요. 예. 이건 잘못된 거니까 결정 철회해달라고 예.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예. 백혜련 의원님은 제가 사무실 찾아가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다들 예. 공감을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시간 때문에요.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재 민당위원이었습니다.